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리고 신뢰감 있게 들린다면 사람들은 멈칫하면서 다시 보게 된다. 그러곤 찬찬히 다시 뜯어본다. 면접관들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모습에 지쳐 있을 때쯤 귀에 딱 꽂히는 목소리가 들리게 되면 이 사람 뭐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명확하고 확신 있게 얘기하지?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다시 꼼꼼히 훑어보게 된다. 이 말인즉슨 목소리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는 사적인 만남뿐 아니라 면접이나 중요한 비즈니스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목소리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무기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담아내는 누구나 갖고 있는 최고의 매력 자본이기도 하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공한 배우 중에 목소리가 못생긴 배우는 있어도 목소리 나쁜 배우는 없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좋으면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매력이 자본이고 그중에서도 외모를 이기는 최고의 매력 자본은 목소리라고 합니다. 차가 없는 사람은 많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갖고 있는 게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뢰감을 주는 최고의 매력 자본, 여러분의 목소리로 세상에 한번 어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스스로 훈련을 통해 누구나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보영 저자님을 모시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생각을 신뢰감을 주며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네,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네네네. 네, 저는 서울 MBC 아나운서였고요. 지금은 부산에서 부산대 동서대에서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정보용 스피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네네.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정재계 인사들을 좀 많이 지도하기 때문에 정보용 PI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 뭐 어린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스피치에 대한 모든 것을 또 지도하고 네.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나서서 스스로를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못 배우고 컸기 때문에 이게 교과 네. 과정에도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서야 될 일이 많다 보니 더 바빠지시고 배워야 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요즘에 진짜 많은 분들이요. 사실은 제가 그 뭐 면접이나 네네. 아니면 대학생들 위주로 방송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좀 많이 지도를 했었는데 네네. 일반 분들에게 이 방송인을 지도하는 그런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렸더니 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네네.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셔서 그래서 저희가 일반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네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책에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표준어와 사투리에 대한 그 경계,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로 인한 컴플렉스, 불편함,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사투리 때문에 말을 못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투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발음에 대한 문제가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을 좀 잘 이렇게 훈련시켜 드리고 네네. 또 이렇게 카메라 테스트도 하고 해서 했더니 서울 분들보다 말씀을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요. 네네. 제가 주로 이제 부산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저희 아카데미가 부산에 있다 그쵸. 보니까 서울 쪽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거 좀 가서 배울 데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서울에도 많은 곳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의 노하우를 한번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부산 쪽보다는 이제 서울 쪽에 계신 분들 아니면 부산 외에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당당하게 네네.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예. 사실 말이라는 게 우리는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유창하게 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네네. 그런데 유창하게 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목소리는 그 사람의 호감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목소리로 이야기하느냐가 더 호감 갖고 또 그 사람에게 주목하기 때문에 네. 사실 보면은 스피치에 대한 책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를 어떻게 좀 트레이닝 할까? 그러니까 왜 목소리 하면은 막 너무 성악가들처럼 막 아니 너무 목소리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목소리, 타고난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오늘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오늘 사실 조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네. 저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더 목소리가 좋긴 한데 그런데 제가 타고나길 좋은 목소리를 타고난 게 아니었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그 목소리로 아나운서를 한다는 건 정말 힘들었거든요. 매일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맨날 이비인후과 다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한 20여 년 가르치다 보니까 요령이. 예. 네네네. 저보다 다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 노하우만 알려드려도 네. 훨씬 더 좋은 목소리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매력 자본. 이걸 네. 우리 외모를 이겨봅시다. 네, 기대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제 강의만 들으면요. 아마 여러분 인생에 날개를 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요. 바로 내 인생에 날개를 다는 법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자, 몇 년 전에요.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네. 모 제약 회사에서 실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그런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는 부모님께 막 화를 내죠. 나 그때 그 연수를 좀 보내줬으면, 내가 나한테 조금만 더 투자해서 내가 그 자격증을 땄으면, 아니면 내가 인서울이었으면, 아니면 내가 스카이였으면. 그래서 자기 탓보다는 오히려 이 부모님 탓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약회사에서요, 모든 그 면접관들의 그 채점표를 떨어진 사람들에게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채점표가 각자 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목소리가 크고 패기가 있어 보였다. 자, 좋은 점과 개선점이 있죠.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전문 의약품 영업을 하고자 하는 절실함이 보였다. 시선 처리가 적절했다. 면접관의 질문에 자신감 있게 응답했다. 어떠세요? 거의 다 스피치에 대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실력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자, 개선점 보겠습니다. 과도한 긴장으로 많이 떠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말이 빠르고 발음이 다소 좋지 않았다. 면접관의 질문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당황해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표현이 다소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늘어지는 느낌이 있다. 자, 종합해 보면요. 얼마나 말을 잘했냐. 바로 이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사진 몇 장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 오바마 대통령의 목소리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목소리는 아마 잘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냥 사진 보면 미국 대통령이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옆에 보시는 노무현 대통령.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사진 보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본인은 지금 이러면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네. 자, 제가요,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의 사진을 볼 때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보면요.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각인이 될 것인가?
나의 이미지만 예쁘게 꾸민다고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목소리가 나의 이미지를 결정을 한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멋지게 차려입었어요. 그러고 나선 이 대표님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좀 황당해요. 처음 보서 왜 목소리가 왜 저러지? 그런데 그냥 수수하게 입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중후하고 멋있어요. 이 대표님 언제 시간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뭐지?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진중함, 내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말을 잘하고 싶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말의 그 내용 있잖아요. 말의 유창성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나는 어떤 느낌의 목소리를 나타내나. 사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호감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말 잘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아마 거의 이렇게 입을 닫으실 거예요. 그러시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걸까? 저는 첫 번째요. 말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바로 진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 너무 말이 많고 너무 이게 막 너무 이렇게 좀 오버 액션을 하시면 사람들은 좀 의심을 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보험회사다. 아니면 다단계 하시는 분이다. 어느 영업사원이다. 말을 너무 잘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 조심해야 돼. 내가 저기 안 넘어가야 돼. 막 이제 이러면서 마음을 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은 눈으로 하는 거예요. 자, 눈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스피치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열정적인 스피치를 따라가는 스피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나의 열정이 얼마만큼 묻어나게 이야기할 것인가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가 목소리입니다.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하라. 왜냐하면 울림 있는 목소리는 그 사람의 신뢰감을 나타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부산에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경상도에서만 취직하는 게 아니고요.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이 어렵다는 서울의 공중파를 다 뚫었습니다. 저 지방대 학생들이 다 뚫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 100%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나운서가 뉴스를 하잖아요. 톤이 똑같습니다. 어떤 아나운서들이 뉴스를 하든지 뉴스 톤으로 합니다. MC, 왜냐하면 톤이 다 있어요. 리포터 톤이 있고요. MC 톤이 있고요. 예, 뭐 스포츠캐스터 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또 스포츠 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목소리는 그 톤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울림 있는 목소리. 얼마만큼 신뢰감을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갖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웃으면서 말씀해 주세요. 자, 따라하시죠. 하와이, 와이키키. 네네. 자, 지금 마스크 끼고 계신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시네요. 자, 웃으면서 말을 하면 가장 좋아지는 게 뭐냐면요. 톤이 부드러워져요.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네, 부산 엄마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딱 시험 보고 딱 들어오니까 그 아이를 딱 보면서 시험 잘 봤나? 전 너무 무서웠어요. 예, 뭐 던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경상도 사투리인데 웃으면서 시험 잘 봤나? 수고했대. 이제 이러면 간식이 나올 것 같죠? 자, 멘트는 똑같습니다. 시험 잘 봤니? 라는 톤을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톤이 부드러워지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긴장을 풀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사실 저도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되면 떨립니다. 그런데 항상 아까 제가 하와이 이렇게 하면서 웃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바보래요.
바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웃고만 있으면 지금은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네. 그래서 엔돌핀을 막 내려보내서 떨리지가 않는답니다. 그런데 나 잘해야 돼 하면서 긴장이 되면 온몸이 경직이 되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의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자, 여기 한번 자료화면 보실까요? 네, 저희 제자들이에요. 방송하는 모습인데 어떻죠? 아나운서들은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진행을 합니다. 좋아서 웃냐고요? 아니요. 물론 프로그램이 재밌다라는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저도 웃고 있잖아요. 나의 뇌를 잠깐 엔돌핀 좀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목소리 들으면서 말씀해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제가 여쭤봤더니 한 분도 없더라고요. 사실 저희 같은 이런 직업인, 방송인들은 내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확인하기 때문에 계속 내 목소리의 톤을 조정을 합니다. 저희는 뭐 직업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 분들은요. 말하실 때 그 내용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목소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관심도 없으시고 신경도 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나 잘해야 돼. 나 이건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야. 이렇게 하면서 잘해야 된다는 것에만 신경을 쓰시지 이 전체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명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시거든요. 그런데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준비했던 내용을 제대로 이야기하는지 말의 내용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말이 좀 빨라지세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오시면요. 사람이 긴장이 되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막 뛰어요. 심장이 막 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이 가빠지면서 말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말의 빠르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갖고 싶다 하시면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내용도 파악하시고요. 말의 빠르기도 생각하시면서 내 목소리의 톤도 이렇게 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박재영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수들 지원자들한테 좋은 목소리는 소리 반 공기 반이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좋은 목소리, 신뢰감 있는 목소리는 공기 반, 소리 반. 그 공기 반, 소리 반을 가지시려면 여유가 있으셔야 되고요. 웃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셔도 정말 좋은 목소리,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됐다면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궁금하시죠? 자, 중요한 거. 자,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책을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따로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들리게 말하라입니다. 뭐냐면 상대방에게 들리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만 말씀하시면서 웅얼웅얼웅 하면서 소리를 다 이렇게 삼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뭐 일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요즘 대기업의 최고 경영진들 아니면 정치인들 이렇게 지도해 드리는데 그래도 정치인들은 뭐 계속 이렇게 좀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으시지만 뭐 이런 대기업의 임원분들이나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계속 목소리를 먹으세요. 그리고 혼자 중얼중얼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문제는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진짜 힘드십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표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그 대표님은 그러죠. 아니 저 친구는 내가 얘기할 때 뭐 했어?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타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실력을 의심할 수 있는데 그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밑에 사람이 그리고 밑에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리더의 말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얼마만큼 상대에게 들리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식당을 가요. 식당을 가면 뭐 요즘은 셀프로도 많이 하지만 저기요 메뉴 좀 갖다 주세요. 저기요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죠? 저기요 김치 좀 더 주세요. 혼자 얘기 안 해요. 그죠? 그 종업원한테 들리게 귀에 들리게끔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식당에서는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사안을 그냥 혼자 속으로 계속 중얼중얼 거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상대에게 꼭 들리게 내 말이 상대의 귀에 제대로 꽂히나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 사람이 귀에 쏙쏙 들리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보이게 말하라. 보이게 말한다는 게 어떤 거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예문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귀가 쫑긋 일어서고 꼬리를 위로 말아 올려 늠름하게 보이는 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개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진돗개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뭐 진돗개 얘기하는 것보다 진돗개를 이야기하기 전에 귀가 아주 빳빳하게 일어서 있고 아유 꼬리가 당당하게 올라가 있는 게 너무 늠름해 이렇게 얘기하면 상상이 되잖아요. 말은 상대가 상상할 수 있게 눈에 보이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저 또 계속 보면 털 색깔도 흰색, 누런색, 검은색, 점박이 따위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 개 종류 생각나시잖아요. 뭐 흰색 푸들도 생각이 날 거고 누런색 뭐 골든 리트리버도 생각이 나실 거고요. 뭐 점박이는 달마시안. 예, 뭐냐면 말씀하실 때 내 머릿속에 이미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과 그냥 말씀하시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보이게 말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할 때 내 머릿속에 이미지를 갖고 말하라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또 나왔네요. 자,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요. 맛있네. 리포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못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죠? 새콤달콤한 게 입맛을 확 당기는데 정말 맛있어요. 마지막에 얘기하고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만약에 지금 딸기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딸기가 그냥 빨간 게 입에 탁 냄새를 맡았더니 너무 그 향긋한 딸기 향이 나오면서 딱 씹었더니 새콤하면서 달콤하면서 그 육즙이 쫙 목으로 넘어가는데 아삭아삭 씹히는 그 딸기씨 너무 맛있으시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입에 침이 도시죠? 맛이 느껴지시죠? 말은 이렇게 상대방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말을 할 때 상대방이 확 기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맛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게 말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이렇게 뭐 몇 명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건 뭐 금방 뭐 크게 주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날 때는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각인을 시켜야 되는지 우리 브랜드, 우리 제품 이거 꼭 기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줄줄줄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예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선시대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당뇨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허리띠가 흘러내릴 정도로 체중이 급격히 줄고 하루 한 동이 이상의 물을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중이 줄고 목이 마른 당뇨병의 증상과 같죠. 자, 뭐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당뇨병 앓았던 거 아셨어요? 아니요. 모르셨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문안을 쭉 준비해 갖고 가시면 읽기 급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읽기에 앞서서 세종대왕은 당뇨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이 내가 당뇨병에 대한 그 좀 강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머릿속에 나는 이번에 이걸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정리해 갖고 가셔야 말씀하는데도 은연중에라도 글쎄 세종대왕이 당뇨병을 앓았대잖아요. 당뇨병의 역사는 벌써 60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억에 남는 것 같죠? 자,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상대방에게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싶어서 이 말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스마트해 보여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더 똑똑해 보여야 사람들이 내 말에 집중을 하겠죠. 두 번째, 내 말에 신뢰감입니다. 공신력입니다. 제가 방송인들, 아나운서를 계속 이렇게 양성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특히 부산에 있는 학생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실 제가 아나운서 될 때도 얼떨결에 됐어요. 제가 왜 뽑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정말 잘난 사람들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얼떨결에 뽑히고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을 합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합격을 시키려고 보니까 면접관들은 방송국 그 윗분들은 사장님은 어떤 아나운서를 원할까? 우리는 그냥 학벌이 좋고 예쁜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똑똑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또 공신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을 보시거나 스피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 똑똑해 보일까? 내가 얼마만큼 신뢰감 있어 보일까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계속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만 유창하게 하고 말만 재밌게 한다고 저는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뭐라고요? 들리게 말하라. 잊으셨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들리게 말하라. 두 번째? 보이게 말하라. 세 번째? 기억하게 말하라. 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스피치의 유형을 좀 안 좋은 유형이죠. 혹시 혀 짧은 소리로 부정확한 발음 하십니까? 요즘 아이들 교정기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우물우물 입속에서 맴도는 스타일? 예. 댁에 계신 아저씨들. 중년의 아저씨들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단치듯 소리 지르는 스타일. 강호동 스타일. 네, 경상도 스타일이죠. 톤의 변화가 없이 그냥 밋밋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읽고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사람들. 주로 젊은 여성들 되죠. 자, 이런 분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트레이닝. 그래서 사실 제 책은요, 실습서예요. 그래서 3주 동안 어떻게 하루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의 영혼마저 잠식시킨다. 네. 아무리 내가 준비를 많이 했어도요, 불안이 엄습해 오면 모든 게 하얗게 됩니다. 왜 그러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 블랭크 났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공부밖에 없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나무는 과실은 많이 열리지만요. 값나가는 상품은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 네, 여러분의 말하는 스타일 한번 좀 자세히 보시면서요.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좀 더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멋진 자신의 매력 자본. 바로 여러분의 무기는 목소리입니다. 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역시 어쨌든 다 중요하지만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다. 네네. 전달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훈련을 해야 된다. 스피치 그쵸. 요령만 배우게 되면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면 네네. 거의 99%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 이렇게 서너 명 있는 데서 말을 진짜 잘해요. 그런데 한 10명 넘어가면 네. 눈앞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하면서 너무 딱 제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흔히 발표 불안증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런데 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그 교과서 텍스트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 불안증 3세판이다. 라는 내가 불안하다고 안 하면 네. 계속 못 하는 거고요. 불안하지만 그래도 한 3번은 해봐라. 3번을 넘기게 되면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자리인데 내가 3번을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신 분들 네네. 계실 거예요. 그러면 먼저 거울 앞에서 본인이 훈련을 하세요.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집안 식구들 모아놓고 하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 부인 앞에서 하고 네네. 그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또 아이들 앞에서 하고 예. 근데 또 요즘 1인 가구가 많잖아요. 네. 그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방에 있는 인형, 인형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인형이지만 이 인형이 내 얘기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인형으로 안 보여요. 네. 이 인형이 저한테 어떤 리액션을 해줘요. 어머, 맞아요. 막 여러분처럼 리액션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갖고 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자기가 다 했대요. 근데 너무 떨려서 밑에 직원을 시켰대요. 근데 그 직원이 말만 잘한 거죠. 컨텐츠는 본인이 다 했는데 근데 그 친구만 그냥 성과가 확 올라가고 자기는 존재감이 없어졌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하면 누구나 되실 수 있어요. 배우면 될 수 있다라는 그쵸? 거죠. 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그게 가능한가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네네, 저희 그쵸. 나이쯤 되면은 또 네네. 늘 반복적으로 하던 게 네네.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이제 네. 젊은 학생들도 있지만 오히려 60대, 70대 분들도 오세요. 그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성공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예, 은퇴하시고 어느 정도 지위에 있으셨기 때문에 나오셔서 그 모임에 장자리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 회장님, 뭐 대표님 해서 이렇게 가시는데 가시면 또 꼭 하잖아요. 맞아요.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저는 막 보면 그분들이 말씀을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좋은 글귀를 써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귀를 못 외우세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계속 이렇게 막 거의 막 이렇게 절구를 찧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본인이 외울 수 있는 만큼만.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쓰는 말들을 쓰시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예. 말씀을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길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맞아요. 말씀드렸을 때 뭐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별로 안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해야 된다. 좀 멋진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 한 구절 이상 되는 말 하지 마세요. 기억 못 하시는 거를 괜히 말씀하셔갖고 갑자기 보였는데 글자가 안 보이고 막 돋보기를 쓰셨다 내렸다 이러면 스타일이 구겨지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나이 드신 분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쉬어가기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최소한 마침표 다음에는 쉬어가세요. 네, 마음이 급하시니까 보통 좋은 글귀를 써갖고 오셔서 마침표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뚝뚝뚝뚝 끊어져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하나도 기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더 이 말에 대한 교정이 목소리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쉬었다 가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드리면 네.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기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멘트를 준비하고 네. 연습하고 네. 예,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질문이 들어온다거나 예, 그리고 갑자기 문장이 까먹어진다거나 네네. 그러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예.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네네. 뭐 내가 준비는 다 해갔는데 그 준비한 거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갑자기 다른 거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네네. 마음이 너무 허망해지면서 아차 싶으면서 머리가 하얘지세요. 네. 제가 요즘도 대기업에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임원분들도 그런 말씀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 뵈러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너무 떨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그럴 때는 질문을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하신 질문을 왜냐면 제가 갑자기 벙 쪄갖고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여유를 가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 뇌가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 뇌가 조금 생각할 동안에 그 질문을 정리해 보시는 거죠. 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더 깊이 한번 조사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준비를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분이 질문을 그러니까 답변을 못했다라는 것보다 좀 더 해갖고 오겠다라는 네, 뉘앙스로 네, 네. 비춰주는 게 중요한데 이 면접 보러 간 학생들도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막 이게 준비를 다 해갖고 갔는데 그때부터 테이프 끊기는 그쵸? 거죠. 예. 그러면 머리가 하얗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전부 다 저 무슨 얘기 하다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먼저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모르는 질문을 받았으면 그 질문을 썸머리해야 되겠다. 네.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질문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질문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질문을 썸머리 하면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질문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좀 벌고. 그렇죠. 네.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기에 이 사람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구나, 착실한 사람이구나라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중요한 팁이네요. 좋네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타고난 내 목소리가 난 네네. 너무 싫어. 예. 그리고 거칠고 불편해라는 분들도 네네.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보통 거칠고 이렇게 불편한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보통 사실 가장 좋은 목소리는요, 내 몸통을 울리면서 나오는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올린 똑같은 현악기지만 크기에 따라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을 울리면서 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긴장이 되다 보면 목에서만 소리가 나요. 제가요, 이렇게 목에 힘을 주면 이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더 좁아집니다. 좁아지면 가늘고 높은 목소리가 나거든요. 네네. 여성들이 대체로 그런 목소리를 가져요. 그런데 그러면 굉장히 듣기가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쇳소리도 나고. 예, 쇳소리가 나오고 그 쇳소리로 막 이렇게 떠들면 진짜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긴장을 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긴장을 풀면 여기 이 목에 힘을 빼는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난 목소리가 얼마나 멋진지 사실 그렇게 해서 제가 찾아드린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편안하게 본인이 웃으면서 힘을 뺐을 때 정말 멋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웃으면서 말씀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네. 웃으면서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어찌됐건 태도도 마음이 열리게 그쵸? 되고 나도 긴장을 풀게 되고 네네.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사실 네네. 호감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호감도를 얼마만큼 가질까. 그래서 사실 편한 사람이랑 있으면 정말 너무 멋진데 그렇죠. 긴장만 하고 있으면 막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올 때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중요한 순간에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웃는 훈련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무표정으로 다녀요. 그렇게 그리고 보이죠. 이게 눈빛을 보면 이게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눈이 웃어요? 네, 눈이 웃기도 하고요. 요즘 아시잖아요. 네, 립스틱은 네. 안 팔리고 이 네, 눈, 섀도우가. 섀도우가 엄청 많이 팔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웃는 훈련을 계속 근육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그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 중에 미스 코리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작년에도 전국 선도 나오고 했었는데 미스 코리아 훈련시킬 때 그 가장 시키는 게 뭐냐면요. 그냥 웃게는 시키는 게 아니라요. 광대를 승천시켜라. 광대가 하늘을 보게 해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웃어야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웃으면 정말 예뻐져요.
한번 표정이- 해보실까요? 네. 자, 마스크 광대, 안에서도 예, 광대 광대가 승천. 승천, 광대 승천.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웃는 표정 하나 연습할 때도요, 80시간이 걸리거든요. 좋은 표정 가질 때. 아.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마스크 벗는 날을 기대하면서 좋은 표정을 갖게 되면 어느 순간 그러겠죠. 수술했어? 뭐 했어? 이게 아니라 네. 표정을 좋게 하시면서 본인의 느낌을 호감도 있게 지금 준비하시면 네. 예,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날 더 멋지게 자신을 그러네요. 그죠? 와. 어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날 하니까 네. 정말 뭔가 다른 느낌이 오네요. 네. 그렇다면 평상시에 이제 목소리 잘 사용하는 법, 네. 마지막으로 올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사실은 이 목소리가 가장 안 변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네, 가수들 네. 보면 근데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보면 항상 목을 스카프로 감싸고 그래서 사실 저도 밤에 잘 때 목치를 입고 잡니다. 아.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 목소리는 그 사람의 건강의 바로미터예요. 건강이 조금 이상했으면 어때요? 목소리 금방 갈라지잖아요. 그쵸. 예. 그다음에 눈이 이 충혈이 되고 네, 이게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내 건강의 바로미터는 목소리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는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마시고요. 뭐 네. 특별한 거보다 그다음에 건강, 면역 계통 좀 더 신경 쓰시고 그래서 네네. 제일 안 좋은 건 담배를 안 하시는 거죠. 아. 예, 술, 담배 조심하시고 카페인 네네. 음료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목소리를 좀 들으면서 말씀하시려고 한번 조금만 귀 기울여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을 할 때 네. 거울 안 보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예, 미친 사람이 돼요. 막 아무데나 그리게 되잖아요. 거울 보면 어머 미쳤어 내가 왜 이랬어 이러고 막 지우게 되잖아요. 거울을 보면은 알게 됐는데 우리가 목소리는 들을 일이 없어요. 일반인 분들은. 그래서 네. 중간중간에 내 목소리도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에 다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녹음해 보시고 뉘앙스도 느껴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톤 낮추면서 얘기하시는 사실은 톤을 높이게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서 너무 가늘고 높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 예,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긴장 푸는 연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울을 보면서 말하는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책에도 계속 해놨거든요.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하나 왜냐하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 톤이 달라집니다. 뉘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의 뉘앙스도 느끼시고 말의 그 템포나 또 내용도 파악하실 수 있는 게 아까 웃으면서 말하라, 그 다음에 들으면서 말하라. 예,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셔도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 걸 녹음해 놓고 듣다 보니까 나쁜 말 습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하는 것들도 있고, 이거 쓸데없이 끄는 말들도 있고, 예. 그래서 진짜 자기 말을 자기를 보고 거울을 보고 혹은 녹음을 하고 그쵸. 들어보는 연습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렸을 때 거의 말더듬이고 말을 진짜 못했다고 해요. 네네. 자가를 물고 연습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타고난 거 아닙니다. 연습입니다. 훈련을 자기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연습하면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치매가 걸려서 내 말을 잊어버리기 전까지는 죽기 전까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좀 더 멋지게 한번 좀 준비를 하시고 멋진 모습을 좀 상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희망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은 습관이고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하지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목소리도 화술도 다듬어 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다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신뢰감 있게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만만한 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